내 곁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일과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뜻대로 일이 안 풀려 괴로웠고 내 맘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막연히 의기소침해진 적도 있다. 겪어보니 세상은 안 변하더라. 그러나 세상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너무나 짧은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도록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뜻밖의 곳에서 행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이젠 겨울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이 오면 언제 주말이 오나 시간 참 안 가네 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주말이 훌쩍 지나고 나면 또 월요일이 되고 이렇게 올 한 해도 벌써 다 갔네요. 참 빠르다. 그쵸? 올 한 해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순간 의기소침해졌었는데 갑자기 책이 있었지 라고 순간 번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좋은 책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나 나름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입니다. 윌링 북스에서 나왔고요. 지은이는 DJ 래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이 지은이 DJ 래피는요. 뮤지션, 방송인, 래퍼, DJ이며 음악저작권협회에 183곡을 등록한 작사가 작곡가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으며 늘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세계 최초 글 쓰는 DJ로 정체성을 표현하며 연쇄 활인마가 되기 위해 매진한다. 연쇄 살인마가 아니네요. 활인마입니다. 살린다는 뜻의 활은요. 삼수변에 혀설을 쓰니 결국 말이 사람을 살린다. 말과 글로 음악과 방송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 한다.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 시작합니다. 태도가 본질이다. 좋은 태도 장착하기. 나는 틀릴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바로 사람 공부다. 인생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일이다. 사람 공부를 하려면 우선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내공을 쌓아야 한다. 진정한 알매에 이르는 출발점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식은 시작된다. 반면 나는 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싸움은 시작된다. 얌마, 그건 그게 아니야. 참, 얌마, 이게 맞지. 나는 무지하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한다. 다양성의 대전제는 허용이다. 타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을 대하기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하고 반면에 자기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냉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대체로 반대로 한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랄맞게 군다. 월왕구천이 우왕부차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 보낸 미인 서씨에게는 병이 있었다. 가슴이 아파 얼굴을 찡그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파서 찡그리는 건데 이걸 동네 처자들은 너도 나도 다 따라했다. 그러나 서씨가 할 때나 예쁘지. 가뜩이나 안 예쁜 여인들이 얼굴까지 찡그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서시가 눈을 찡그린다는 뜻의 서시 빈목이라는 고사성어는 이렇게 앞뒤 사정 재지 않고 무작정 남 따라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가 하면 연나라 시골 청년이 조나라 수도 한단에 가서 걸음걸이를 배우는 스토리인 한단지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아직 자기 본래의 걸음걸이를 잃어버려 집에는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서시 흉내를 내는 것도 바보짓이요, 자신의 걸음걸이도 모르면서 한단에 걸음걸이를 배우겠다고 나서는 것도 바보짓이다. 그저 남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했을 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해도 어울리는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산다. 학력, 직업, 패션, 자동차, 심지어는 인생의 동반자까지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산다고 안도하지만 결국 이는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따르고 남이 만든 표지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존이 아닐까?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는다면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다.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떤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람들은 흔히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소설가 박완서는 40세에 등단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발표한 것은 60세 때였다.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62세에 발표한 작품이며 히치콕은 61세에 필생의 역작 사이코를 완성했다. 칸트는 57세의 나이에 순수이성 비판을 완성했고 하이드는 70세에 사계를 완성했다. 괴테는 83세에 파우스트 제2부를 완성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살 것이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인생이란 원래 소설 같은 거 아닌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타인의 말보다 나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남의 생각이나 판단을 자신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자. 이 세상에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물질의 성공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 차이는 한 끝에서 생긴다. 굳은 생각 털어내기. 항상 성공해야 하고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배운다. 그래서 정신 상태가 틀려먹은 아이라는 꼬리표가 싫어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어른들은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노력의 부족이든 재능의 부족이든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니 방향 전환을 하라 라고 알려주는 시그널에 불과하다.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다. 미로 찾기에도 출구는 반드시 있다. 무평불판은 비탈지지 않은 평지는 없다라는 뜻이니 세상에 평평하기만 한 길은 없다는 말이다. 멀리 보이는 지평선도 마냥 평평하게만 보여도 가까이에서 보면 실은 비탈과 언덕으로 되어 있다. 마냥 무탈하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태평도 실은 그 속을 살펴보면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토지에 나오는 갓난 할멈도 속속들이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기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더라 라고 같은 맥락의 썰을 풀었다. 누구나 살면서 겪는 기쁨과 괴로움의 총량은 엇비슷하다.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걱정 총량의 법칙과 지랄 총량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다 될 수가 없는데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겨난다. 원래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오롯이 인정해야만 되면 다행이고 안 되어도 그만 내 자세가 된다. 안 되면 그만두면 되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된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사람이 다 같을 수 있는가? 쌍둥이조차 다르다. 자기가 갖지 못한 999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상처 입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결코 남과의 비교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인가? 행복이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부러움, 시기심,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유명세나 크나큰 성공, 어마어마한 부의 축제가 없어도 자기가 하는 일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아이디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만히 앉아서 위대한 창작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면 무척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묵묵히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각도 떠오르고 일도 벌어진다. 전자가 다른 궤도로 자리를 바꿀 때 일정한 공간을 거쳐서 새로운 자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다음 궤도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양자도약의 의미다. 양자도약은 하나의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일어난다. 이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지루한 시간을 버텨낸 뒤에야 비로소 어느 순간 갑자기 퀀텀 점프한다. 그 도약 직전까지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지 않으면 비약적인 발전이란 것은 없다. 우리가 슬프고 힘든 이유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물질적인 건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소유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그것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버리는 일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내면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손 가득 동전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보석을 줄 수는 없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 한 가지를 위해서는 한 가지를 잊어야만 한다. 등가 교환의 법칙은 세상 어디에나 적용되는 진리다. 조선 세종대왕이 직접 출제한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힌 강희맹이란 사람이 인재를 구해 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결점만 지적하고 허물만 적발한다면 아무리 유용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인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든 청렴한 사람이든 모두 부릴 수가 있습니다. 화, 즉 치우치지 않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행복은 지나치지 않으며 부족됨도 없는 중용에서 온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음양이나 오행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변을 둘러보라. 돈, 명예, 권력, 건강을 모두 온전히 다 가진 사람이 있는가? 돈이 너무 많으면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긴다든지
구속이 된다든지 일찍 죽는 경우도 있다. 권력이 많으면 주변에 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적정 수준을 모르는 욕심과 치우침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이 사실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야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타인을 100점짜리 인간으로 보지 말자. 그래야 실망도 없고 원망도 없다. 상대에게 왜 100점이 아니냐고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50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조금 잘하면 60점이 되었다고 칭찬해주자. 그러려면 내 그릇의 크기, 즉 자기 점수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50점짜리 인간임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이 바로 화의 기본 전제다. 내 일상이 강의실이다. 공부하듯 살아가기. 이 장에서는요, 좀 딱딱한 그런 내용보다 또 공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머리가 막 아파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위주로 해서 읽어드릴게요. 시선으로 불리는 이백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스승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산에서 도망치듯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가 거의 마을까지 다 내려왔을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도끼를 바위에 대고 열심히 갈고 있었다. 궁금증이 생긴 이백은 그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으신가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있다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할머니의 말에 이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려오던 산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 학문에 정진했고 그 결과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마부위침이다. 자기 일이 너무 좋아 미쳐서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만 같은 것도 하지 않으며 실패를 하고 결과가 나쁘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거나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정 자체를 즐기며 결과에 상관없이 더더욱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파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는 집 대신 길거리 통 속에서 개처럼 살았다. 그는 세속적인 습관이나 형식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경멸했으며 개와 같은 원시적인 간편한 생활을 직접 실천했다. 자연의 보편적 원리를 디오게네스는 자유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국적이 없는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 즉 폴리스를 초월한 세계인을 자처하고 유일하게 올바른 국가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가라고 주장해서 세계 시민주의의 원조가 되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렀으나 그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다. 하는 수 없이 대왕이 직접 그를 만나보러 갔다. 대왕이 찾아왔을 때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나는 대왕인 알렉산드로스다 라고 하자 디오게네스는 나는 개인 디오게네스다 라고 했다. 알렉산드로스가 왜 개로 불리냐고 묻자 무엇인가 주는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저대고 나쁜 자들은 물어뜯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왕이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라고 하자 디오게네스는 어허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라 라고 대답했다. 대왕이 그대는 짐이 두렵지 않은가? 라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가? 선한 자인가? 아니면 악한 자인가? 라고 되물었다. 대왕이 물론 선한 자다 라고 대답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누가 선한 자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만일 자신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이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을 사랑할 줄 알았던 조르바는 카잔차키스의 작품 속에서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조르바, 자네 지금 이 순간에 뭐하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조르바, 잘해보게. 키스할 동안 딴 일일랑 잊어버리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네. 자네와 그 여자밖에는. 키스나 실컷 하게. 인간관계가 곧 삶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 사이에든 일에서든 매사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이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될 거라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무슨 근거로 미래가 상대방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확신을 하는가. 그러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싸우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은 고쳐서 쓰기 힘든 존재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인데 남편, 아내, 친구, 직장 상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겠는가. 사람도 일도 그러면 그러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하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세상은 내가 뜻한 대로만 이뤄지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다. 구나구나 법칙을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면 곤을 아래 위로 겹쳐서 곤위지 또는 중지곤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 또는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다. 일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아, 그렇게 됐구나 하면 그만이다. 저 사람이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자유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인의 자유와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나 사람은 예외이다.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법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노력했다고 해서 원했던 바가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해서는 안 된다.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 뒤에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저도 얼마 전에 이 구나구나 법칙을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 외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상황은 아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아, 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서로 불협화음 생기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말은 안 하면 또 내 속이 또 답답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스스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때 이 구나구나 법칙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쟤는 저런 애구나. 말을 본래 저런 식으로 하는 애구나. 그리고 쟤 성격이 저런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냥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길게 안 가고 저 스스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을 어렵게 뭐 서로 부딪히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내 속을 끓이자니 그건 저한테만 손해인 거고 저만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나구나 법칙은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면 참 괜찮은 유용한 법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 역시 단호한 성급기에서 나온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의 접촉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요구와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혹사당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 일을 망칠 것 같을 때는 미안하지만 더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기만 하면 풀지 못한 감정은 분노가 되어 결국 폭발하고 만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랑도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절의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해버린다. 결국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입고 상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 된다. 인간관계로 인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해 고민이 있을 때 옵션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것. 그래도 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거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로 설득을 시도해본다. 가령 넌 대체 왜 그 모양이니? 인간아 나가 죽어라 같은 멘트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기 딱 좋은 멘트다. 이것을 너가 아닌 나 화법으로 바꿔보면 훨씬 부드럽게 된다. 있잖아 나는 네가 또라이 짓 하는 거 보면 참 슬프다. 또는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식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낑낑대지 말고 버려라. 그게 서로를 위한 행동의 지름길이다. 내게 어울리는 기성복이 아니면 과감하게 반품을 하든지 애초에 구입하지 말아야 하듯이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으면 매몰 비용은 시원하게 있고 나와 더 어울릴 법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낫다.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행복으로 한 뼘 더. 좋은 삶을 위한 습관의 재구성. 소인배는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다. 그들은 부정, 회피, 자기 합리화의 방어 기제와 그럴듯한 변명의 달인이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은 행동의 그릇됨에서 느끼는 불편한 죄책감을 벗어던지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일이 잘못됐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내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질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바로 그것이 성찰이다. 나아가는 것이 빠른 자는 그 물러남도 빠르다라며 빨리감을 경계한 말이 있다. 크든 작든 성공에 이르는 위대한 비결은 오로지 꾸준함에 있다. 롱런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결과에 결코 미련을 두지 않으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한다. 정점에 도달하면 내려올 일밖에 남지 않고 반대로 최저점으로 추락하면 올라갈 일만 남게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려 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다. 정상은 바닥부터 올라갈 때 더 큰 가치가 있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나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미니멀리스트다. 나는 멋진 스포츠카나 명품 옷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가치가 애초에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는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잠들기 직전까지 책을 읽고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고 일어나서는 음악을 듣고 밥을 먹고는 음악을 만들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놀러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맥주 마시고 음악을 틀고 재미나게 놀고 지금 이대로 더 바랄 게 없다. 더 안 벌어도 되고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더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 돈 더 벌고 환경 파괴하고 타인을 짓밟고
필요 이상의 부와 소유와 명예로 살아가야만 의미 있는 일인가? 결코 길지 않은 인간의 삶에 있어 꼭 그렇게 양적으로 많고 풍부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미 질적으로 충만하다. 더 이상의 채움은 필요가 없다.